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의대학교 입학관리팀 백경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솔직히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리고 사실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많이 찾아봤어요. 어떻게 방송을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봤는데 또 설명회고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 날방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또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위주로 쏙쏙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잘 따라와셨으면 좋겠고요. 제 얼굴을 보기보다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자료가 있죠. 자료를 보면서 주로 중점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2021학년도 동의대학교의 모집 단위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보시다시피 8개 단과대학에 총 45개의 학부와 학과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합으로 세부 전공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 많이 달라진 점은 전년도까지는 저희는 학부제로 학생들을 뽑았습니다. 학부제는 이제 1학년 때 학부로 들어와서 2학년 또는 3학년에 올라갔을 때 해당 전공을 선택하였지만 이번 2021학년도 신입학 전형부터는 해당 전공별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새겨져 있는 학부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쪽에 있는 이제 공과대학, IT융합부품 소재 공과대학, ICT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그대로 학부제로 모집을 하고 있으며 공과대학과 ICT 공과대학 모집 단위는 1학년이 마치고 2학년 때 해당 전공을 선택하며 IT융합부품 소재 공과대학의 모집 단위 같은 경우 2학년이 마치고 3학년 때 해당 전공을 선택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의대학교는 정원 내외 포함하여 총 3,870명을 이번 2021학년도에 모집을 하고요. 수시 모집에서 약 81%, 정시 모집에서 약 19%의 인원을 모집합니다. 그중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많은 2,100여 명을 모집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873명, 정시인 수능 위주 전형에서 639명, 그리고 실기 실적 위주는 정시, 수시 포함해서 254명을 선발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수시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전형 유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을 위주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반한 서류와 면접을 중점으로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실기고사와 실적, 경기 실적을 중점적으로 해서 선발하는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이 있는데 동의대학교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일반고 교과 전형, 지역인재 교과 전형, 이해균형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단계별 전형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리고 서류만으로 선발을 하는 지역인재 종합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기 실적 위주 전형에서는 실기고사의 비중이 높은 실기 우수자 전형과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의 경기 실적을 토대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기 실적 우수자 전형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전형 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2020년 9월 23일 수요일부터 9월 28일 월요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원서 접수가 이루어질 계획에 있고 2020년 10월경에 실기고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경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1단계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 발표와 동시에 면접고사 대기실과 입실 시간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접고사를 실시한 후 합격자를 발표하고 등록 확인 예치급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전형 일정은 2020년 5월 18일 월요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는 수시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3가지 위주의 전형이 있다고 먼저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3가지 전형 내에서도 또 다른 세부적인 전형이 많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야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입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에 일반고 교과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듯 하고요. 내신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지만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있는 것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잘 나타나는 학생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지역인재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듯 보입니다. 그리고 한의학과에 지원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의 일반고 교과전형과 지역인재 교과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체능 계열 학과에 지원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실기 실적의 실기 우수자 전형 또는 경기 실적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일반계 고교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6회까지 수시 모집에 지원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나는 도미대학교 간호학과에 정말 가고 싶어요 하는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부산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학생부 교과전형에 일반고 교과전형에 한 번 지원이 가능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한 번 그리고 지역인재 종합전형에 한 번 총 3번의 지원이 가능할 듯 합니다. 전형이 다르다면 동일 학과에 지원을 해도 무방한데 전형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전형에서 한 개의 모집 단위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해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학생부 교과전형 내에서도 일반고 교과전형은 총 1743명을 모집하고 지역인재 교과전형은 한의학과만 모집을 합니다. 지역인재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부산에 있는 동의대학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를 해야지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며 한의학과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으며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 143명을 모집합니다. 이 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을 하고 있으며 출결 사항이라든지 봉사활동, 기타 비교과적인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의학과, 간호학과, 또 기타 6개의 모집 단위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 영어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입니다. 5까지 맞춰야 된다는 말이겠죠.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내로 나와 있는데 사탐 또는 과탐 2개 과목 평균 등급을 봅니다. 안에서 사탐을 치시든 과탐을 치시든 2개 영역을 보는데 2개의 평균을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점수로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2.5라든지 3.5 이렇게 나오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하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소수점을 그대로 안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 영역 등급합이 6.5가 되는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7.5가 되면은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내서 불합격이 되시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유아교육과 경찰행정학 전공, 임상경리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같은 경우에는 총 4개 영역 중 등급 합이 8 이내이며 탐구 영역 같은 경우 2개 과목 중 상위 영역 1개 등급만 반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집 단위를 제외한 다른 일반고 교과전형의 학과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으므로 수능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인재 교과전형 같은 경우 한의학과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며 기회균형 전형과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학생 여러분들이 여러 대학에 지원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요강도 보실 거고 홈페이지도 보실 거고 또 전화해서 많이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각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집중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의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며
학생부 교과 전형과 실기 실적 위주 전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반영학기는 대학생 같은 경우 졸업 예정자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총 5개 학기를 반영하며 졸업자의 경우에는 1학년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의 총 6개 학기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대학교 같은 경우 전학년 공통으로 봅니다. 1학년 때 성적이랑 3학년 때 성적이랑 똑같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수 단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한예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서는 12개의 과목을 보는데 8과목 플러스 4과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8과목을 말씀드리면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중에 석차 등급이 높은 상위 8과목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어, 수학, 영어가 딱 나와 있어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국어, 수학, 영어가 다 들어가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 수학 못하고 국어 정말 잘하는데 국어만 넣을 수 있지 않느냐? 국어만 넣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국어만 8과목을 다 넣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게 전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는 과목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4과목은 이미 넣었던 8과목을 제외한 국어, 수학, 영어나 사회, 과학 교과 중에서 석차 등급이 높은 4개 과목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국어가 더 잘한 게 있다, 수학이 더 잘한 게 있다. 그러시면 그 특정 과목만 몰아서 넣으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예과를 제외하고는 12과목을 반영을 하는데요. 한예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예과 같은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문 교과까지 전 과목을 반영을 하게 되고요. 가령 고등학교에서 한문을 배우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한문이 없으니까 지원을 할 수 없습니까? 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예과 같은 경우에는 반영 과목을 다 더해서 반영 과목별 점수가 있거든요. 점수를 다 더해서 반영 과목 수만큼 나누어 버리기 때문에 한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원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가산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 교과 해당 과목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을 선발할 때 홈페이지라든지 요강 같은 데는 등급 같은 게 나와 있고 그리고 전형 점수라는 게 나와 있어요. 10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고득점자부터 이제 석차를 내 가지고 입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거거든요. 가산점은 어떻게 부여가 되느냐? 저희가 1등급은 25점, 2등급은 22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하는데 12개 과목 중에서 국어, 수학, 영어 교과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산점이 붙으니까 유리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우리 동의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석차 등급을 한번 내시거나 점수를 낼 수 있을 때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등급이라면 사회과학보다는 국어, 수학, 영어를 반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걸 잘 보니까 사회과학 교과 중에서 그러니까 지정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과목이든지 상위 4과목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교차 지원 같은 경우 우리 아이는 인문인데 예. 그 인문 학생이지만 그래서 그 사회 과목을 가지고도 자연 계열의 공과대학에 지원을 했을 때 불리하거나 그런 게 없다는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보통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대학 같은 경우 총 12개 과목을 보고 있고 국수형에서 8과목 그리고 4과목은 국수형 4과 그에 따른 페널티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산점도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만 들어가는 부분이라 사회를 다 넣든 과학을 다 넣든 그에 따른 페널티는 전혀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수능 최장력 기준에서도 저희는 가형에 따른 그리고 과탐을 응시했을 때 자연 계열의 가점이 있는지 그런 쪽에서도 전혀 페널티 없이 동일하게 가형을 치든 나형을 치든 사탐을 치든 과탐을 치든 그에 따라서는 전혀 가감점 없이 평등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요즘 학생들이 점점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역 인재 종합전형이 있는데요.
먼저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으로서 1단계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서류 평가로 100% 선발을 하는데, 그 모집 인원에 따라서 3배수 혹은 4배수를 이제 1단계 합격을 시켜서 2단계 면접고사에 임하게 합니다. 여기서 3배수, 4배수가 나뉘는 기준은 좌측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죠. 단 모집 인원 15명 초과는 3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모집 단위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모집 인원이 10명일 경우에는 4배수, 40명을 1단계로 선발을 하고, 20명일 경우에는 3배수, 60명을 1단계 합격을 해서 면접고사에 임하게 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70%, 그리고 면접고사 성적이 30%로 들어가게 되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요즘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면은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거의 뭐 소설처럼 이렇게 스토리를 또 이렇게 써야 되고, 저희가 오히려 더 평가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도부터 자기소개서를 아예 없애버렸고요.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와 면접으로만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접도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면접도 귀찮다. 아, 나 정말 싫어. 그런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전형입니다. 지역인재 종합 전형. 예, 역시 지역이 들어갑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소재 고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한 학생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여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서류 평가 100%입니다. 자기소개서 없고요. 면접 역시 없습니다. 그냥 지원하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지원하시고 기다리시면 되는 전형이라 의외로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면접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학교생활 기록부에 작성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능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셔도 지원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서류 평가를 하는지, 뭐 스카이캐슬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런 것보다 지금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알기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자료 보시면서 잘 좀 따라와 주시고요. 동의대학교 같은 경우 인성, 학업 역량, 꿈갖기 총 3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성 같은 경우 20%, 학업 역량, 꿈갖기 각각 40%씩 해서 총 100%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자, 먼저 인성 영역부터 좀 볼까요? 인성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생방이라 그런지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나눔이라는 덕목을 최우선적으로 보고 있고,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적 태도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 외 부가적으로 봉사활동의 진정성, 단순히 시수 늘리기식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얼마나 1학년 때부터 혹은 저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했는지를 좀 보고요. 학교폭력 여부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보는 전형 자료로서는 학적사항, 수상경력,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사항, 교과학습 발등사항, 세특도 포함되고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업 역량 부분은 학업 태도와 학업 성취로 나뉘어지는데, 학업 태도는 학업에 대한 흥미 및 주도적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학업 성취는 학업에 대한 성취 정도와 학년별 성적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개 과목을 본다고 했는데요. 종합전형은 조금 달라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과목을 다 봅니다. 계열별 전과목을 보는데, 인문, 사회계열에 지원한 학생이라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자연, 또 공학 계열에 지원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교과의 전과목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학과에서 그 학과에서 조금 더 필요한 과목이 있겠다 하는 경우에는 특정 과목을 조금 더 세심히 볼 수도 있습니다. 학년별 성적 변화 추이는 학생의 평균 성적을 딱 보았을 때 1학년 때의 성적과 3학년 때의 성적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학생이 전체적인 성적이 우상향을 하는지 또는 우하향을 하고 있는지 혹은 플랫인지 그런 것을 평가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보는 항목은 출결이라든지 수상 경력, 그리고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 창체, 교과학습 발달 사항, 독서활동 사항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꿈깎기는 진로 희망과 전공에 관련해서 어떠한 주도적 노력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진로 희망상이 나는데 꿈이 막 바뀌어요. 꿈이. 1학년 때는 경찰이 하고 싶어요. 2학년 때는 갑자기 간호사 하고 싶어. 3학년 때는 선생님이 하고 싶어. 계속 바뀌어요. 근데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꿈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의대학교에서는 그에 따른 페널티는 없지만은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만약에 내가 경찰이 하고 싶었을 당시에 경찰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내가 주도적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비록 꿈이 바뀌었다고 해서 너무 난 종합전형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꿈이 바뀌었어도 그 해당 당시에 그 활동을 하기 위해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했던 노력들과 의미 있는 활동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원을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팁을 드릴게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을 때 좀 딱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이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는구나 하는 내용은 없으십니까? 동의대학교에서는 일단 개인 주도적 노력과 근거 있는 교사의 평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제 자기소개서도 없기 때문에 이제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만을 토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주로 개인 주도적인 노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그 노력에 따른 여러 활동들에 따라서 이제 근거 있는 교사의 평가가 있었는지를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이제 생계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제 스토리를 풀어 나가시고 또 면접까지 가신다면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성적 같은 부분에서 보통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이 내신 성적이 조금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정량적이지 않습니까? 석차 등급이 조금이라도 낮다면 2.9가 있고 3.0이 있다면 당연히 2.9 학생이 더 상위 석차를 받겠죠. 근데 종합 전형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포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비록 0.23 또는 0.5 정도의 갭이라도 충분히 고교 생활에서 했던 의미 있는 활동과 주도적 노력이라면은 그런 내용들도 상세할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1단계에 합격하시게 되면은 면접을 보시게 되는데요. 면접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하시죠. 그렇게 해서 동의대학교에서는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에 이 세 가지의 공통 질문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 공통 질문이 있고 학업 역량에 대한 공통 질문 그리고 전공 적합성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모든 학생들이 이 내용을 볼 수도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리 준비한 학생들이 훨씬 유리하겠죠.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개인 신상, 수험 번호, 성명, 출신 고교, 부모 직업 등은 노출이 금지되고 있으며 면접 당일 교복 착용도 당연히 금지가 됩니다. 절대 교복 입고 오시면 안 돼요. 개별 면접으로서 입학사정관 2명이 수험생 1명씩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며 시간은 대략 10분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면접 순서와 관련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면접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기실에 들어오셔서 신분 확인을 하시고 고사장 앞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고사장에 혼자 들어가시고 나면은 앞에 사정관 2분이 앉아 계실 거예요. 자, 앉아서 지원 동기와 입학 후 학업 계획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형식으로 질문하시면은 나는 이 모집단이 이 학과에 지원한 계기와 입학 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학업 역량 공통 질문, 고교 생활 중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이거는 저희가 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을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학생이 고등학교 학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알았으면은 이제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고치려는 노력을 어떻게 했으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야지 비록 이제 대학에 와서도 또 대학 공부를 하면서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럼 또 문제 해결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대한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공 적합성 공통 질문으로는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지원 전공과 관련된 교내 활동을 이야기하시면 되겠는데 역시 전공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이나 전공을 하기 위해서 교내 활동을 의미 있게 한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진로 정보에 대한 탐색 능력을 저희가 좀 평가하고자 함이고요. 면접이 이제 1단계 성적이 70%가 들어가고 면접이 30%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뭐 면접으로 당락이 많이 결정이 되겠어?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면접만큼 변별이 확 나오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입학사정관 두 분이 계속 면접을 쭉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첫 학생부터 마지막 학생까지 이 사람들이 계속 면접을 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이 학생은 참 말 잘하네. 이 학생은 앞에 학생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점수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 지금 공통지문에 나와 있고 또 기타 질의응답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뭘 묻느냐, 이 서류평가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궁금했던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령 이 학생은 뭐 독서활동 상황에서 어떠한 책을 읽었다는데 그런 책을 보고 학생이 뭐 느꼈거나 아니면 학업 영향에서 뭐 좀 도움이 됐던 점이 있었나요? 또는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이제 좀 학생들한테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정말이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나중에 입학한 학생들의 통계를 내어보면은 약 30% 정도가 당락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면접이 중요하고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은 비단 1단계 성적이 조금 낮았더라도 충분히 합격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면접도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학사정관 팀에서 모의 면접이라든지 그리고 또 모의 전형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이제 저희가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시지만은 이런 또 휴대폰으로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요새 지금 이렇게 유튜브 보듯이 이렇게 서로서로 폰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한번 해보고 안 해보고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기 실적 위주 전형입니다. 동의대학교에도 지금 음악이라든지 미술, 디자인, 체육, 태권도 등 많은 이제 모집 단위가 있는데 이런 실기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은 30%가 반영이 되고 실기 성적이 70%가 반영이 됩니다. 실기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시행 계획이라든지 모집 요강에 각 모집 단위별 실기고사의 내용과 또는 모집 요강의 등급별 점수를 다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교과 성적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겠지만은 가장 큰 당락은 실기고사에서 당락이 결정되며 그 실기에 맞는 그러니까 그 이제 등급에 맞는 점수를 마크하기 위해서 좀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실적 우수자 전형 역시 교과 성적 30% 그리고 경기실적 70%가 되는데 이 역시 경기실적에서 거의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강에 나와 있는 경기실적을 보고 본인이 합격이 가능한지 혹은 좀 힘들 것 같은지를 평가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실기 실적 위주 전형도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며 수능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지원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정시 모집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정시 모집은 두 개의 전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수능 100%로 선발하는 수능 위주 전형, 다군에서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실기 70%가 반영되는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 가군, 나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 미충원 인원이 2월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유동적이라 그 부분은 나중에 확정 공고된 정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전형별로 반영 비율도 다르고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부분도 많이 다른데 정시는 간단합니다. 수능 위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입니다.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각 25%씩 반영이 되고요. 반영 영역별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영어는 등급별 점수를 반영을 하고 단 한예과 탐구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에 의한 변환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가산점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의료보건생활대학, 다음 보육과정 상담학과는 제외가 되고요. IT 융합부품소재공과, 공과대학, ICT 공과대학에 모집 다니는 수학 가형을 친 학생 같은 경우 수학 취득 표준 점수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학 영역 등급에 따른 점수는 1등급은 139점부터 9등급까지 8점의 간격을 두고 있고요. 실기 실적 위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30%, 실기 성적 70%가 반영이 되는데 여기는 조금 달라요. 4개 영역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3개 영역을 반영합니다. 그 말인즉슨 굳이 4개를 다 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4개 영역에 다 응시를 하지 않고 3개 영역에만 응시를 하더라도 지원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전형이고요. 역시 표준 점수를 반영하며 영어는 등급 점수를 반영합니다. 근데 수능 가산점은 없어요. 가산점 없으니까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수학 가형이든 나형이든 아무거나 선택해서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급, 영어 등급에 대한 점수는 앞서 말씀드린 수능 위주 전형과 동일하게 139점부터 8점씩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간략하게 2021학년도 동의대학교 신입학 전형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떨리기도 하고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참 떨리더니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지는 경향도 있네요. 한 두세 번 더 해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올 테니까 동의대학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혹시 뭐 질문 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올해 대입하고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2022 대입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진로 선택 과목의 교과 반영 방법이 이제 바뀔 거라서 사실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동의대 같은 경우에는 2022 대입에서 진로 선택 과목의 교과 반영이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2022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은 저희가 대기업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 대학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실기 실적 위주 전형 같은 경우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전형 유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대학은 이제 12과목을 내년에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12과목, 반영 과목 12과목 중에서 2과목 이내, 그러니까 2과목까지겠죠? 2과목 이내로 반영이 가능하며 성취도에 따라서 A는 2등급, B는 4등급, C는 6등급으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예과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따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온라인 개학이 되고 나서 교육망이 좀 많이 바빠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렉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오늘 바로 녹화를 해서 녹화 지금 되어 있거든요. 녹화된 자료들을 빨리 업로드해서 끊기는 거 없이 재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보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이렇게 망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의대학교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부산대학교가 설명회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